시간부터는 이제 탄성과 이제 물질의 강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제 재료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딱딱한 물체이거나 또는 이제 물렁하거나 아니면 탄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브리틀하게 또는 이제 깨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재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재료들 또는 이제 물질들 중에서 우리 이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체를 구성하는 이제 재료라든지 아니면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차례를 설명할 때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뼈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구조, 즉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재료들에 대한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건 이제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강도에 관계된 건 이 물리량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 파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외상들이 어떤 영향 때문에 외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크기를 갖고 이제 골절이라든지 파열이 생기는지에 관계된 얘기들을 쭉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 진행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이제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힘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을 작용을 했었을 때 스폰지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움직임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야구공이라든지 축구공에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또는 이제 딱딱한 어떤 이 구슬이라든지 그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똑같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물질이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물질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형화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깨지는 거는 왜 깨지는지 또는 모양이 바뀌는 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 모양이 바뀌는지에 관계된 이것들을 이제 모형화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그 재료에 대한 또는 물질에 대한 성질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부분의 힘들은 바로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물리적으로 단순화시킨 용수철과 관계된 이 내용들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원자 또는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스프링으로서 이렇게 스프링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웹에서 힘을 가해주면 이 스프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자와 같이 이렇게 모형화를 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2장에서 주로 다루게 되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그 4번과 5번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그 힘이 뼈에 외상을 또는 이제 이 탈골이라든지 또는 이제 골절, 부서짐이라든지 늘어나는 것과 관계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물리학적인 이 관점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에 관계된 얘기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가 실제로 이제 인체에 적용을 하는 인체에 응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또는 물질의 강도와 관계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가해지면 뼈가 부러지고 또 근육이 찢어지는지 관계된 것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부러지는지에 관계된 얘기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러한 이 충격력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는 주위에 그 에어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에어백이 어느 정도의 이 크기로 또는 어느 정도의 그 힘으로 그 작동을 했었을 때 인체에 최소한의 그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실제로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즉 직접적인 외상이 아니라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 인체에 작용되는 이 편타성 손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자동차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외부에서 갑자기 이 힘을 가함으로써 그 목이 젖혀지는 또는 팔이 젖혀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편타성 손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타성 손상에 관계된 내용까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체 형태에 따른 힘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강체라고 하는 강체라고 해서 강체라고 하는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힘의 효과에 관계된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체가 갖고 있는 그 질량을 또는 이 무게를 W라고 이렇게 또는 W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물체가 어떻게 힘을 받는지 또는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지에 관계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질량이라든지 또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상수로서 우리가 취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량 m이 상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이 강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이 매우 딱딱해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그 똑같은 예를 들어 질량 m을 이렇게 생긴 물체라고 하게 된다면 모든 질량소의 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힘을 이렇게 가하면 여기에서 받는 힘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받는 힘이라든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강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던 이제 회전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자 운동, 물리진자, 특별히 물리진자였습니다. 자, 물리진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 질량 m으로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취급을 했고 다시 한번 구분을 지어서 회전 운동하고 물리진자인 경우는 이제 관성 모멘트 I로 이렇게 취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르게 물체 형태에 따라서 여기 쓴 것처럼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힘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작용되는지에 관계된 얘기를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은 이제 물질 내부를 모형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물질 또는 물체 내부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정상 상태일 때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 즉 이 상태를 이렇게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 상태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이쪽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면 이걸 이제 압축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마치 스프링이 줄어드는 이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거는 밖으로 힘을 잡아당기는 경우이고, 이 과정을 특별히 인장이라고 이렇게 인장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물질 내부에 있는 이 힘의 분포에 따라서 이 물질의 형태가, 물체의 형태가,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 질량이라든지 이런 이 물질의 형태가 이렇게도 됐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또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내부를 이제 모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유물체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시어포스라고 해서 층 밀리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압축 이런 힘이 있고, 인장이라고 하는 힘이 각각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도 힘은 여러 가지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이 힘은 이렇게 측밀리기 또는 압축, 그다음에 인장, 요 세 가지에 관계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측밀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표면에서, 이거는 이제 표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힘을 이제 시어포스 또는 이제 측밀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처음에 정상 상태인 경우에서, 자, 이 상태들은 다 정상 상태일 것입니다. 정상 상태인 이 물질의 형태에서 이 표면 옆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이 형태가 딱딱하게 되면 이 물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질들은 물체 내부에 있는 구성은 그대로 있고, 점점 힘이 가해지는 곳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할 것이고, 이 변형 때문에, 변형으로 인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내부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측밀리기 힘입니다. 측밀리기 힘이다. 자, 이 얘기는 외부에서 변형시키기 위한 요 힘에 대해서 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힘이 바로 물질 내부에서 존재하는 힘이고, 이게 만약에 표면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측밀리기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러한 정상 상태의 물체 내부에 외부에서 이렇게 이 힘을 가했었을 때, 즉 이렇게 부피가 보는 것처럼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이 힘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이 변형력에 의해서 내부에서 정상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 간격이 원자들의 이 간격이 넓은데 더 좁아졌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원래 정상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밀어낼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 변형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물질 내부에서 밖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 이 힘은, 이때 발생하는 힘은 표면으로 작용하는 힘을 바로 압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축력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정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서로 외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된다면 안쪽 내부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존재했었던 이 원자들 사이가 점점 간격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내부 안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 물체 내부로 가해지는 또는 이제 작용하는 힘을
힘이 그 생성이 되는데, 자, 이 외부에서 당기는 이 변형력에 의해서 내부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제 발생되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요 세 가지 요 힘들에 관계된 물질 내부에서의 그 힘의 방향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질 내부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밀리기 힘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 또는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압축력인 경우는 물질의 표면으로, 즉 물질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그 힘이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인장력인 경우는 압축력과 반대로 물질 내부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즉 힘의 방향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그 그림처럼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크기는 뭐 옆으로 밀리거나 형태가 변한다거나 또는 이제 줄어들거나 또는 이제 늘어나거나 또는 이제 비틀리거나와 같이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력에 의해서 또는 이거는 이제 늘어나는 거 같은 경우는 인장력에 의해서 또는 이제 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비틀리는 것도 외부의 그 힘에 따라서 물체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보는 바와 같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경우 물질의 형태가, 그렇죠? 물체 또는 물체 형태가 늘어나거나 또는 이제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상화시킨 이 그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나타낸 그림은 원래 이렇게 긴 막대를 이렇게 어떤 외부의 힘을 가해서 한쪽 부분에 있는 힘만 가해서 이렇게 휘게 만드는, 그래서 물질의 형태가 원래의 모양에서 이제 달라지는, 이제 휘어진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이렇게 비틀려서 트위스트 한 상태에서 원형으로 복구되지 않고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물체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질이 이렇게 바뀌고 형태가 변하고 또는 이제 이 구조적인 모양새가 변하는 것은 바로 어떤 힘 때문이냐, 어떤 물리량 때문이냐면 바로 이 탄성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이 모든 물질인 경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이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별히 물리에서는 아이겐밸류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무튼 이 고유한 상수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제거된 후에 본래 형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물체의 성질을 이제 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해진 힘이 충분히 커서 이제 물체가 어떤 이 탄성이라고 하는, 즉 본래의 이 성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능력을 넘어서 비틀거나 또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힘이 제거되어도 원래 형태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물체는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볼펜에 있는 요 스프링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스프링이 계속 어떤 힘을, 고정된 힘을 갖고 압축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늘어나고, 이게 탄성에 의해서 이 스프링의 탄성,
보통 이제 스프링 상수 이제 K로 표시를 하는데, 이 K 값을 갖고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변하지 않고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되돌아오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있는 것처럼 이 탄성을 갖고 있는 한계보다 크게 이렇게 늘렸을 때는, 우리 경험상 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스프링을 어떤 탄성 강도 이상으로 해보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즉 이렇게 늘렸었을 때 이 탄성을 갖고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는 바로 이제 이 물체, 그러니까 이제 고유 탄성 값을 잃었다. 자, 값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그 물체는 이제 원래 성질과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부르지만 요거는 요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처럼 이 탄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예로 또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측밀리기 힘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측밀리기의 이 탄성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태에 대한 탄성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 대한 탄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선 이 측밀리기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물체의 윗면을 바닥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걸 이제 힘을 이렇게 가하면 요 물체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 움직임을 이제 나타내는 그 측밀리기 힘이 될 것이고, 또는 또 다른 걸로는 형태가 이 책과 같은 예를 들어 벽돌이라면 요 자체의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예를 들어 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펀지라든지, 자, 이러한 경우라면 위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바닥이 끌린다기보다는 이 형태가 이렇게 이 직사각형에서부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사면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측밀리기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화된 그 물리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 내용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것을 보면, 우선 외부에서 이렇게 그 옆으로, 그 표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때 요런 모양에서 옆에서 보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에서부터 요 위치가 분명히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델타 X로 이렇게 두게 될 것이고, 요게 높이가 원래 높이에서부터 좀 더 낮아졌다면 요 높이의 변화를 바로 h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밀리기 변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측밀리는 그 면의 넓이인 A하고 A에 대한 접선 방향의 힘의 B가 바로 측밀리기의 변형력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줬을 때 외부 힘에 대해서 그 면적이 갖고 있는 이 비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밀리기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층을 이렇게 외부 표면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줬을 때 델타 X, 즉 요게 바로 델타 X가 될 것이고, 요 높이가 변화된 된 물체의 높이가 h라고 이렇게 두면, 그 측밀리기에 의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h분의 델타 x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 자, 델타 x는
앞서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면이 움직인 수평거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수평거리를 델타 x라고 두고 이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의 높이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측밀리기 변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 박스에 나타낸 내용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외부에서 옆에서 측밀리기의 힘으로 옆으로 이렇게 힘을 주었었을 때 그 힘의 크기는 그 면적에 이렇게 비례할 것이고, 이 외부에서 밀어주는 그 힘에 대해서 변화된 변화량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표현식은 즉 외부에서 물체의 변형된 거를, 변형된 양을 나타낼 때 요 표현식을 쓰는데, 자, 이거는 바로 외부에서 이 분자항은 자, 외부에서의 자, 변형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요거는 자, 분모항은 자, 물체의 변형된 이 정량적인 값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요거에 대한, 즉, 이 질량을 갖고 있는 요 물체가 측밀리기에 의해서 변형된 탄성률은 바로 요런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탄성률이라고, 이거는, 탄성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측밀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밀리기 탄성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탄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재료의 탄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준 그 힘과 이 외부에서 가해준 힘에 대해서 물체가 이제 변화된 양의 비율이 바로 탄성률이 된다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두는 것입니다.